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늦은 만큼 또 이제 알찬 수업으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요. 원래 우리가 지금 다른 기본과 개념을 하기로 했었는데 오후 시간에 하기로 했던 걸 조금 앞당겨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라이브 커머스 전략 A부터 Z까지 혼자 하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서율 디렉터라고 합니다. 저 라이브 커머스뿐만 아니라 이게 창업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비즈니스는 제가 한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지마켓부터 오픈마켓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까지 플랫폼 전략부터 그리고 현재 라이브 커머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의 판로 개척으로 활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3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이 지금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우리 스마트 스토어의 노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에 맞춰서 오늘 좀 풀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1-2년간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그 멘토링을 했었어요. 목표는 딱 하나예요. 대행을 그만 맡기고 이제 직접 하는 거. 지금 직접 할 줄 알아야지 누구한테 시켜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그 직원들한테도 같이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가 단순하게 우리가 1시간 동안 진행하는 게 이런 뭐 방송 이런 게 아니라 컨텐츠로도 활성을 할 수 있다.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다운로드 받아서 뿐만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편집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쇼클립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걸 잠깐 짧게 뭐 쇼츠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판매체들 있죠. 뭐 마케팅 채널, 뭐 SNS 뭐 하면 뭐라고 하죠? 뭐 인스타도 있고 틱톡도 있고 그리고 뭐 유튜브 쇼츠도 있잖아요. 거기 쪽으로 많이 활성화시켜서 노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1시간 동안 우리가 진행을 한다. 해서 할 필요가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컨텐츠로서 다시 마케팅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신다면 기획을 잡거나 내 제품의 어떤 소굴점을 잡아서 1시간 동안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지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대표님들 대상으로 직접 한번 해보시라 하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라이브를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지금 라이브를 등록을 하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예, 라이브를 아마 세팅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계실 거예요. 물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이걸 좀 미리 알아놓으면 내가 나중에 사이트를 오픈을 하고 내가 등급이 되었을 때 그리고 아니면 쿠팡은 바로 시작할 수가 있죠. 그립도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라이브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마케팅적으로 사전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가 있어요. 뭐 라이브가 우리가 그립을 하든 아니면 뭐 쿠팡에 등록을 하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예고 페이지를 등록을 하고 나면 이 간단하게 만드는 숏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영상을 짧게. 영상이라는 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주 짧게 15초 정도를 우리 제품을 살짝 찍은 다음에 틱톡이나 리스나 유튜브 정도에 전부 다 같이 노출을 시키고 거기를 통해서 다시 들어오게끔 유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유입 유도를 한다 그러면 라이브가 하는 도중에도 언제든지 그걸 타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지워지지만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 스토어로 들어와서 다른 상품을 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노출과 유입이 굉장히 효율성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유의하시고 앞으로 라이브로 기획을 또 한다 그러면 내 라이브 커머스를 1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케팅으로 다시 리brand로 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의 컨텐츠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특장점은 내 마음대로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패션 하시는 분들이 꼭 스튜디오에서 코디법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야외 바캉스 갈 때 아니면 어디 뭐 캠핑 갈 때 아니면 바닷가 갈 때 다양한 버전의 코디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코디법을 굳이 스튜디오에서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실제로 나가서 있을 때 어디 외출했을 때 다양하게 뭐 어느 공간을 잡고 대표님이 직접 나는 오늘 내가 셀렉한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을 입고 오늘 내가 여기 공간에 나왔는데 지금 이 의상이 이 공간에 너무 잘 어울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뭐 식품을 한다. 우리 식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방 개념으로 많이 하시는데 꼭 먹방이 아니더라도
그 요즘에는 뭐 즉석식품도 많을 수도 있고 뭐 냉동 냉장식품 많잖아요. 그리고 간편식도 워낙 많으니까 이 제품이 언제 어디서는 어떻게든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걸 보여줄 때 그럼 내가 굳이 스튜디오에서 앉아서 뭐 먹는 게 아니라 나가서 야외에서 간단하게 가져서 할 수도 있고 그럼 그에 맞는 조리법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활용 가치와 사용 방법을 대표님께서 충분히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앉아서 이 제품을 어디 공간에서 어디 한정된 공간에서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라이브 커머스가 가장 좋은 장점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내 제품이 굳이 내가 어떤 세팅에 한해서 좀 부담을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고 내 제품은 어디에도 필요하고 어떤 거에서도 필요하고 어디에도 활용하고 하니까 이러한 기능에 맞춰서 내가 내 공간을 정하고 내 시간을 정한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구매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화장품에서는 대부분의 MD분들이 많이 직접 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혼자서 하시는데 밤에 할 때는 나이트 스킨케어를 혼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화장 지우고 바로 이걸 바르면 뭐 성분이 어떻고 어떻고 잘 설명해 주시다거나 야외에 갔을 때 야외 뭐 이럴 경우에 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사용 방법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 편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 대표님들이 방송이라면 이렇게 좀 세팅을 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좀 단단하게 해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처음에는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1시간을 어떻게 끌고 가지 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1시간 동안 끌고 가지 하는데 방법론만 알면 그것만큼 쉬운 게 또 없거든요. 뭐 뒤에 오시는 우리 박창호 쇼호스님께서 그 부분은 아주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 코스 1시간을 진행하는데 내 상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고민을 좀 하시고 차별점이 뭔지 사용 방법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충분히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쇼포테인먼트라는 거는 지금 딱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맞는 이 크리에이터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크리에이터 중에서도 이 크리에이터 플랫폼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다 다르죠.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리스 같은 경우 그 리스나 뭐 틱톡 같은 경우는 홍보나 협찬이나 뭐 이렇게 조회수나 이런 걸로 우리가 수익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라이브 커머스의 그 어떤 그 크리에이터적은 판매로 인한 수익 창출이잖아요. 그럼 우리면 지속적인 것보다 단시간 내에 빠르게 노출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콘텐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이브 커머스는 하나의 콘텐츠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방송은 끝나고 나면 삭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일부러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어디서 어떻게든 계속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돌고 도는 게 어디서 클릭해서 들어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폐업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느 구석에서 누가 찍어서 내가 필요한 상품이다 해서 들어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컨텐츠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내가 이걸 라이브 커머스 진행할 때 조금은 컨텐츠화를 시켜서 진행하는 재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기획 부분에서. 우리가 대표님들이 우리가 그래서 대행을 시킬 때 아마 이렇게 전달이 올 거예요. 상품에 대해서 뭔가 좀 체크해서 전달 주세요. 이렇게 많이 오죠. 아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다 써서 보내줘야 돼. 초안은 우리가 다 써서 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고민을 해야 돼요. 알아서 해주진 않아요. 뭐 상세 페이지 하나 딱 보고 달달 외우듯이 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것도 대표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적어줘야 되는 일이니까 이 부분을 차라리 대표님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또 내 상품이 어떻게 표현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잡으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콘텐츠화하는 거. 만약에 크리에이터라면은 뭐 쇼핑 소스 분들도 그렇고 나오시면 다 뭐 하시죠? 처음에 딱 나오시면 방송 딱 시작할 때 뭐 전부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막 그러시고 하기도 하고 또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미리 대표님들께서 주시고 오프닝 때 미리 한번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반복 재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오프닝 멘트를 들어가시고 하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좀 대표님들은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오프닝 할 때 임팩트 있게 하려고 그러면 쇼호스트 분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제품의 오프닝 영상이 한 번쯤은 15초 내외로 짧게 돌아주는 게 고객들한테는 더 당긴다는 거예요. 앞에 초반에 5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15초 그거 엄청난 그 퀄리티의 영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말 15초 동안 우리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어느 짧은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세로로
세로로입니다. 세로로 찍어서 보내주기만 해도 아니면 우리가 직접 세팅하기만 해도 임팩트 있는 5초가 오프닝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그리고 중간에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어떤 식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콘텐츠화 좋겠다. 그럼 이 콘텐츠화를 나중에 다시 편집을 해서 재생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숏클립에 들어가서 업로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SNS 마케팅 있죠. SNS 채널, 뭐 릴스, 쇼츠, 그 뭐 틱톡 이런 데다가 다 종류에 다 업로드를 한 번에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라이브 커머스 1시간을 진행하는 이 방송 시간을 내가 원하는 구간마다 클립마다 편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콘텐츠화 시켜서 마케팅에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오히려 굉장히 1시간이 풍요로운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은 제가 앞으로 계속 크리에이터적이고 뭐 콘텐츠고 말씀드리는데 1인 1 플랫폼 시대입니다. 맞죠? 예전에는 지금 뭐 광고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예전 브랜드들이 자사라 채널을 가지기가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채널을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의 기업에 의존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플랫폼 너무 많죠. 우리가 지금 대표님 혹시 몇 개의 채널 관리하세요? 판매 사이트? 20개. 대단하죠. 근데 그런 그 다채널을 그 관리할 때 우리가 또 쓰는 중앙 그 뭐 핸들 사이트도 있잖아요. 관리자 페이지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은 정말 많은 플랫폼들이 있어요. 근데 다 관리하지도 못해요. 저도 한 30개, 40개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하루에 오전 4시간, 5시간이 관리 한번 본다고 다 시간이 지나갈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나? 또 그렇진 않잖아요. 그중에서 좀 효율이 잘 나오는 플랫폼이 있고 아예 안 나오는 플랫폼은 그냥 하나 얹어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 라이브 커머스를 주로 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영상 비디오 커머스라는 걸 좀 노출할 수 있는 플랫폼 쪽으로 중심적으로 가잖아요. 그쪽이 사실 좀 메인으로 보면 매출이 조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그걸 좀 본다 그러면 1인 1 플랫폼 시대에 우리가 셀러가 될 수도 있고 제조사가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쇼호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조하시는 분이 직접 셀러가 되기도 하고 전문 셀러이지만 제품을 위탁받아서 자기 플랫폼에 올려놓고 판매를 할 수도 있죠. 위탁으로. 그러면 결국은 1인 2플랫폼 시대에 1인 자기 본인이 크리에이티적으로 셀러가 될 수 있고 제조도 할 수 있고 판매자가 될 수도 있고 쇼호스트 기능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처럼 쇼포테이먼트가 돼야 돼요. 대표님들은 자기 제품 브랜드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홍보하는 그런 어떤 그 PR의 능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내가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이 조그만 카메라가 뭐라고 조금 부끄러워하고 어색하고 이럴 게 아니라 한 번쯤 연습을 계속 하시면 결국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진행하는 진행자가 되고 쇼포테이먼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러한 역량은 연습 조금만 하시면 돼요. 오늘 아마 풀 과정으로 외우시고 나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님. 자, 지금 이제 안 해보신 분도 계시고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라이브 커머스 혼자서 어떻게 준비할까 뭐 장비, 연출, 세팅 관련해서 오늘 간략하게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촬영에 필요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이에요. 카메라, 거치대, 조명, 또 마이크 거기 더 필요하다면 모니터 정도인데 지금은 모니터가 안 나왔지만 카메라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DSLR 같은 거 쓸 필요 없죠.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거치대 뭐 앉아서 할 거면 작은 거치대, 서서 할 것 같은 경우는 좀 긴 거치대가 필요한데 패션하신 분이 대부분이 이제 롱 거치대를 쓰시고 앉아서 주로 이제 먹는 거나 뭐 그래 화장품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작은 이제 좀 거치대를 숏한 거치대를 쓰십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도 비싼 게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야외에서 하실 경우도 있으니까 야외를 해서 할 경우에는 뭐 밤에 할 경우에는 그냥 들고 다니기 쉬운 거, 휴대하기 편한 것들 뭐 정말 저런 정도의 왼쪽인 정도의 간단한 거 들고 다니면 되고 실내에서 좀 세팅용을 하고 싶다 집에서 그럴 때는 저는 좀 긴 거 조금 더 좋은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낮에 야외에서 할 때는
조명 같은 게 필요가 없죠. 햇빛이 정말 좋은 조명이 되기 때문에 조명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실내에서 낮에 할 때도 저는 조명이 딱히 필요가 없더라고요. 햇빛이 조금 잘 들어오는 창가에 있어서 하면은 제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조명을 해서 오히려 불편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지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비싸지 않는 걸 하나씩은 구비하시되 놔두되 뭐 필요에 따라서 안 쓸 수도 있고 끄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도 그래요. 굳이 마이크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마이크를 켰을 때 내 목소리를 더 올려서 이상하게 들리거나 조작이 힘들면 아예 사용 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휴대폰에 뭐 이거 스피커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음량 쾅쾅 울려요. 너무 잘 들려요. 특히 먼 거리 말고 단거리 혼자 살 때 우리 대표님들 대부분 혼자 하시기 때문에 혼자 살 때는 굳이 마이크가 막 필요 없다. 하지만 내가 먹을 때 뭔가 소리를 막 이렇게 ASMR처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마이크를 활용하는 게 너무 좋겠죠. 근데 뭐 패션이라든지 뭐 하실 때는 굳이 마이크가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어요. 각각의 제품에 따라서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진행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나중에 세팅이나 직접 실습하실 때 좀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휴대폰에 저걸 망원 렌즈라고 하는데 저거를 한번 저도 초반에는 사용해 봤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써보면 확대 기능도 있고 약간 조금 모양이 좀 이쁘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몇 번 써봤는데 저거는 어떤 때 쓰냐면 진짜 그 크리에이터 갔을 때 뭐 제품을 찍을 때 있잖아요. 동영상 촬영할 때 제품의 모양이 좀 이렇게 보이고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할 때 저런 망원 렌즈들을 좀 이렇게 좀 사용을 하면 훨씬 더뭐 콘텐츠적인 좀 그런 퀄리티가 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는 굳이 저런 이 망원 렌즈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런 그 조명은 이렇게 탑뷰어로 쓸 때 우리가 직접 손으로 뭔가 할 때 그럴 때 좀 필요한 그 장비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때는 굳이 필요는 없다고 봐야 되죠. 대체적으로 심플하게 촬영할 때는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하지만 큰 대행사 같은 데 갈 때는 한 기본 4명, 5명이 세팅을 하죠. 뭐 앞에 찍는 분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바로 송출하는 게 아니라 보통 프리즘이라는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이 그 플랫폼으로 활용을 해서 보통 송출을 해요. 근데 그 송출 기능은 아마 여기서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네이버에서 보통 아니면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 송출할 때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거를 활용을 하시는데 그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카메라 1, 2, 3, 4, 6 6대까지 연결을 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냐? 못하죠. 우리는 직접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럴 때 좀 뭐 프리즘 쓰지 말고 그냥 바로 송출을 하는데 우리가 찍는 장면을 봐야 되잖아. 맞아. 대본도 조금 봐야 되고 뭐라고 썼는지 잊어버리고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는 게 저 앞에 프롬프터 기능을 하는 모니터입니다. 근데 전 모니터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PC로 합니다. 저는 예전에 모니터 안 큰 모니터가 없었을 때 그 PC 있잖아요. PC를 켜놓고 동시에 핸드폰으로 보고 하면 PC에서 이게 다 뜨고 관리자 페이지가 다 뜨기 때문에 그 대시보드를 보고 얼마나 팔렸는지 아니면 뭐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유입이 얼마나 됐는지 이렇게 보고서 했어요. 혼자 할 때는 가깝게 있기 때문에 옆에 뭐 노트북 한 대 놓고 PC 놓고 요 카메라 앞에서 그거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눈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 얼마나 들으셨다. 지금 판매가 얼마나 됐다. 조회수가 얼마나 됐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대시보드를 봐가면서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좀 더 큰 거 좀 장만할 수 있어. 이러면 저런 모니터 정도 앞에 갖다 놓으면 프롬프터 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안에 대시보드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맞죠? 직접 한번 세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시보드 아래는 정말 그 큐시트를 AI가 잡아주기도 하고 프롬프터적 기능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잘만 활용하면 혼자서도 아니면 친구랑 둘이서도 가족이랑 둘이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모니터적인 기능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다는 거. 저게 필요 없다. 집에서 조그맣게 하겠다. 아니면 밖에서 저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러면 PC로 하나 갖다 놓고 노트북 정도고 있으면 프롬프터 대시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이렇게 심플하게 진행을 해요. 1일 라이브 상품의 연출에 좋은 예시입니다, 대표님. 근데 여기에 지금 패션이 없는데 패션이 참 1인이 찍기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대표님들 중에서 패션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제가 지금 다 여쭤보진 않았지만 다양한 그 상품을 하실 텐데 여기는 패션이 조금 힘든 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대부분 다 앉아서 하시죠. 네. 혼자 하면
앉아서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서서 1시간 내내 하는 것보다 앉아서 그냥 뭐 소개하고 뭐 먹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편안합니다, 사실. 앉아서 했을 때 1인 구도가 딱 잡힐 때는 카메라가 멀어지겠어요? 아니면 가까워지겠어요, 대표님? 혼자 할 때. 예. 혼자 할 때는 무조건 가깝습니다. 예. 손가락도 펼쳐서 시작도 해야 되고 종료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멀리 있으면 어차피 내가 멀리 보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상품의 연출도 마찬가지로 딱 내 그 팔 정도, 팔 너비로 안에 들어올 정도? 그 정도 안에서 연출하는 게 제일 많고, 1인을 할 때는 제품 한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2명이 들어갈 때는 카메라가 당연히 멀어지겠죠. 그럴 때는 1명이 대신 움직여주면 되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혼자 할 때는 카메라 구도가 완전 메인보다는 약간 상위에서 내려주는 45도 정도 내려주는 정도에서 하는 게 제일 예쁘게 나와요. 사람이 예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연출된 상품과 내가 더 확대 기능으로서 잘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설득력 있게 상품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우리가 먹거리한테도 그렇고, 저렇게 끝에 3명이 들어가면 멀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3명 할 경우에는 대행사를 보통 쓰죠. 우리 친구끼리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명이 할 때, 2명이 할 때, 3명 이상이 할 때는 카메라의 길이감에 맞춰서 상품을 연출을 하셔야 됩니다. 공간이 좁아지면, 카메라가 좁아지면 공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상품을 여러 개 이렇게 널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소개할 상품에 정말 집중적으로 설명, 기능, 이쪽으로만 중점을 맞춰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 2명 이상이 들어갈 때는 조금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버전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3명이 되면 잘못하면 시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오디오 믹스 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본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로 떠들기만 하다가 상품 이렇게 뭐 제대로 전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들은 혼자서 아니면 또는 직원이나 아니면 가족이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구도로 좀 잡아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팅할 때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세팅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너무 그냥 간단하게 내 상품 위주로만 하시면 됩니다. 라이브를 진행하는 동안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특히 휴대폰을 하시는 분들, 요즘에 재난 문자 많이 오죠. 심심하면 비 조금 많이 오면 삑삑삑 하고 난리 나잖아요. 이 부분 염려해 주시고, 꼭 그 무음 모드와 방해 금지 모드 설정, 긴급 재난 문자는 차단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오후에 저희가 실습을 할 텐데요. 오늘 실습은 제가 송출이 완전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테스트 버전 송출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립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그립 안에는 여러분들 혹시 그립에 지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립 한번 안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아무도 안 해보셨죠? 그립이 그래도 지금 굉장히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립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기본적으로 하고 쿠팡도 하실 텐데, 2교시부터는 플랫폼의 분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설명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때 좀 더 익히시고, 오늘 오후에는 10시부터 진행되는 제품의 소구점과 플랫폼 분석을 통해서 오후에 그립을 통해서 직접 앞에서 내 제품을 소개하고 한번 방송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다리시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장비 세팅까지 하셨는데요. 좀 더 쉬시다가 전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